독구평, 도서명, 모모, 미하엘 엔데. 모모의 경청 능력.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란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아직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모만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도해 보길 바란다. 시간이야. 많은 일들은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배포가 들려주는 지혜. 이에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귀지를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시간 환산. 60 곱하기 60은 3600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지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600 곱하기 24 하면 86,400초가 되는군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1년은 3153만 6천초가 됩니다. 10년이면 3억 1536만 초가 되지요. 푸지씨,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70살로 접어봅시다. 그러니까 3억 1536만 곱하기 7을 하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숫자를 큼지막하게 거울했었다. 22억 752만 초. 바쁜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그랬기에 그들은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즐거운 축제도 그랬고 엄숙한 축제도 그랬다. 꿈을 꾸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하는 것, 그것은 정적이었다. 사방이 고요하면 그들은 자기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 밀물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개성의 중요성.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도시의 북쪽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신축 건물 구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집 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에 황무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시간 고찰.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장난감 고찰. 모모는 물론이고 모모의 친구들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주 값비싼 장난감도 있었다. 그런 장난감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또는 그냥 못 견디게 지루해하며 덜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장난감, 흔들흔들 걸어다니는 장난감, 빙글빙글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 따위를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자 몇 개, 찢어진 식탁보, 두더지가 쑤셔놓은 흙더미, 조약돌 한 줌만 있으면 되는 옛놀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놀이를 할 때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대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하긴 상냥한 사람들이었지. 나도 그 노인네들을 좋아했어. 그래 모모,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걸. 자본주의 바비걸. 안녕, 난 바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난 내 거야. 모두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차라리 인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모모가 인형 대신에 대답할 수 있을 테고, 그랬다면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비걸은 계속해서 말을 해서 대화를 방해했다. 소확행. 노인들이 모두 다시 왔어. 술집을 번창시키는 일은 허사가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다시 편해졌어.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니노. 대화란, 말을 하는 목소리와 단어는 들었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모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색 인간의 기밀. 그 누구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알아서는 안 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 우리는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야만 일할 수 있거든. 아주 힘든 일이야. 사람들에게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조금씩 빼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낀 시간은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는 시간을 끌어모아 저장하는 거야.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시간을 갈망하지. 아, 너희들은 그게 뭔지 몰라. 너희들의 시간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뼛속까지 너희들의 진을 빨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 더 많이. 우리의 수도 늘어나니까 더 많이. 기기의 용기. 그야 물론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당장은 나도 몰라. 우선 방법을 생각해야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들의 존재와 활동 내용을 알아냈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지. 혹시 너 겁이 나는 것 아냐? 권위, 의존, 오류. 파울로가 말했다. 어쨌든 우리를 도와줄 학자를 찾아야 해요. 학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걸요? 프랑코가 소리쳤다. 넌 언제나 학자를 찾더라. 학자도 무턱대고 믿을 순 없어.
해결책을 아는 학자를 찾았다고 하자. 너 그런 사람이 시간 도둑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만 곤란해지잖아. 시위 그 이후 그 시간은 지났고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정작 이 일에 가장 상관이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진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스운 상황. 재판관이 말을 이었다. 피고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회색인의 법정 앞에 서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피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직업상 습관입니다. 아이들의 장점. 아이들은 우리의 천적이에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전 인류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을 아끼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엄격한 법칙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맨 마지막으로 공략하라. 회색 인간이 말해주는 모모. 예, 하지만 재판관님, 제발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저는 말 그대로 귀신에 홀렸던 겁니다. 그 아이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제게서 모든 비밀을 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그렇게 된 겁니다. 수수께끼. 세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어. 그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도 구별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는 다른 둘과 똑같아 보이는 거야.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야.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셋 가운데 막내, 셋째만이 있어.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두 형도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말해보렴. 세 형제는 하나일까? 아니면 둘일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일까? 꼬마야, 그들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으면 넌 세 명의 막강한 지배자 이름을 알아맞히는 셈이야. 그들은 함께 커다란 왕국을 다스린다나. 또 왕국 자체이기도 하지. 그 점에서 그들은 똑같아. 느끼는 시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죽음의 의미. 죽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의 인생을 훔칠 수 없지. 진실에 관심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며 매 시간마다 진실을 말해주지. 허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란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어넣는 자들을 더 믿고 싶은 모양이야. 나의 노래. 단 혼자뿐이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모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점점 큰 목소리로 용감하게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 불렀다. 새들과 귀뚜라미, 나무들이며 심지어는 오래된 돌멩이까지 모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멋진 비유, 슬픈 비유. 불쌍한 애송이 기기. 자네는 몽상가고 영원히 그럴 거야. 예전에 자네는 가난뱅이 기기의 탈을 쓴 기롤나무 왕자였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지? 기롤나무 왕자의 탈을 쓴 가난뱅이 기기인 거야. 회색 신사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이들을 몸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법이란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어른들이 아니라 회색 신사의 협조자로 적합한 어른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어른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어른들의 어리석은 논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나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썩 좋지 않은 일이지요. 부모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생활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당국이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해요.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로 인해 원활한 도로 소통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감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시 당국은 그런 아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적절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쓸모있고 유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인적 자산입니다. 미래는 제트기와 인공지능의 시대지요.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려면 많은 전문가와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세상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대신에 여전히 쓸데없는 놀이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명의 수치이며 미래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어리석음의 결과.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며 그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 당국에 납득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대도시의 모든 구역에는 이른바 타가소가 세워졌다. 부모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모두 그 커다란 건물에 맡겨야 했다. 물론 사정이 되면 다시 데려갈 수는 있었다. 아이들이 거리나 공원 같은 곳에서 노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런 데서 놀다가 붙잡힌 아이는 당장에 가까운 타가소로 넘겨졌고 그 아이의 부모는 그에 합당한 벌을 각오해야 했다. 어른 같은 아이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얼굴은 점차 시간을 아끼는 꼬마 어른처럼 되어갔다. 아이들은 짜증스럽게 지루해하며 저기를 품고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란을 떠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은 즐거운 소란이 아니라 미쳐 날뛰는 듯한 고약한 것이었다. 꿈이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적어도 나처럼 되면 그렇지. 나는 더 이상 꿈꿀 게 없거든. 의미 있는 놀이. 그런 놀이가 재밌니? 마리아가 자신 없는 투로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럼 뭐가 중요한데? 파울로가 대답했다. 그게 우리 앞날에 유익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야. 하얀색 구역 비밀. 느릿느릿 갈수록 더욱 빨리 갈 수 있으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천천히 갈 뿐이라는 것은 하얀색 구역의 비밀이었다. 이유 없는 용기. 거북이 무엇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용기가 났던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꼬집어댈 수 없는 이 용기 덕분에 모모는 당장 결심할 수 있었다. 승리 후의 전경. 이제 대도시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 나와 놀고 아이들이 비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서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창가에 놓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거나 새에게 모이를 줄 시간이 있었다. 의사들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볼 시간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시간이 다시 풍부해진 것이다. 카시오페이아는 절뚝절뚝 끼어서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와 내 다리를 등껍데기 속에 넣었다. 거북 등에는 이 이야기를 읽은 독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끝.